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삼성이 직접 지분 투자하고 있는 6월 놓치면 후회할 만한 저평가 이 기업 전세계 1위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방송을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국내 증시만 또 먼저 보도록 할게요. 국내 증시 지금 흐름 굉장히 양호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대선이 끝나고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과거 금리나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구간의 저항 구간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구간만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강한 상방에 대한 흐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저항 구간에서 이 최근에 매수세와 함께 끌어올린 것들이 누구의 수급이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와 주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에는 좀 작용하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국내 증시에는 왜 이런 흐름을 만들 것인가를 봤을 때 사실 가장 간단한 거는 이거죠. 제가 늘 얘기했지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대통령의 부재였죠. 대통령의 부재였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정부를 대통령이 되면서 이 안 그래도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증시에 대한 이 상반 기대가 있었지만 뭐까지 이야기합니다. 코스피를 5천 시대까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강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보다시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가형 스몰캡 종목들보다는 우량주 위주로의 상승세 나와주는 게 우리가 확인되고 있다. 특히나 가장 큰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6만 전자를 회복을 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뭐까지 나오느냐? 삼성전자가 이런 이 시장의 회복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하반기에는 코스피가 3100까지는 못해도 올라갈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5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이 더 강하게 나오는 게 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이 삼성전자의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제 급락이 나왔다가 한번 이제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에서 또다시 과거의 저점이죠. 그래서 지금 자리를 우리가 또 반등점 찾는다라고 하면 이 구간대가 우리가 패턴으로 봐도 뭘 만드는 자리가 됩니까? 그리고 흔히 말하는 쌍봉에 대한 패턴을 만들고 가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V자 반등에 대한 기대, 심지어 지금 우리가 이런 쌍봉이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을 때 이 쌍바닥의 이런 고점대를 돌파하면 우리가 또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신고가에 대한 기대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강한 이 증시의 견인이 예상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코스피 5천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을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이 삼성전자 주도하에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삼성전자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생각으로 삼성전자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산다고 하면은 못해도 2배 정도의 이 상방 흐름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늘 말하는 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에 사셔도 괜찮겠지만 돈이 적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봐야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지금 올라가도 2배인데 삼성전자가 2배 올라갔을 때는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는 삼성전자발 반사이익의 그런 종목들은 10배고 20배고 올라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가 어디로 투자하는지 지켜보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봤더니 삼성전자가 지금 어디로 투자를 해요? 삼성전자는 지금 바이오에 힘을 싣는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 보면은 최근에 당장 6월 9일 뉴스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뭐한다? 사업장을 이재용 회장이 찾아가지고 현장 경영에 나선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게 과거에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사실 그 당시에도 이제 이 불법 승계 의혹 관련해 가지고 무죄가 뜨자마자 다시 돌아가는 삼성의 시계다라고 했을 때도 이재용 회장이 가장 먼저 챙겼던 게 뭡니까?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였거든요. 실질적으로 과거부터도 이재용 회장이 얘기했던 게 제약바이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반도체로 만들겠다라고 할 만큼 이 바이오에 대한 이런 강한 의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도 같은 경우도
역대 최장기간 꼽히는 미국 출장에서도 다 만났던 CEO들이 뭡니까? 존슨앤존스라든지 브리스톨 마이어스컵이라든지 아니면 뭐 플래스크 바이어 어니어링이라든지 뭐 등등등에서 다 보는 이 대표적인 이 그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최장으로 있으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다 제약바이오 CEO였다는 거겠죠.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최근에 들어서 제약바이오에 얼마나 힘을 쏟는지 또 알고 보이는 모습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인적 분할을 진행을 했어요. 인적 분할을 통한 또 이제 주가 상승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사실 원래 이제 우리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분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분할을 하는 이유는 거의 간단해요. 뭐 때문에 분할을 하느냐? 사업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가지에 더 집중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인적 분할을 선택했는데, 기존의 분할이라고 하면 우리가 물적 분할이라든지 인적 분할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인적 분할 같은 경우 사실 주주들에게조차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주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주가를 하락시키는 게 아니라 주가를 방어해놓고 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인적 분할로 진행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분할하게 되면요, 보통은 이제 주주가 이 분할하는 기업에 대한 권한을 잊게 됩니다. 권한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지만, 이제 인적 분할로 진행이 되면서 기존의 주주는 분할되는 회사에 대한 지분 가치도 충분히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이제 물적 분할의 대표적인 예가 뭐였어요? LG화학이었죠. 그래서 과거에 LG화학을 2차전지 배터리 믿고 투자했더니 갑자기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한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내리나락만 가고 있는 추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보면은 지금 현재 보다시피 뭐한다? 현재 보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금 차트가 어느 정도 거의 최고점인데, 현재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최고점에서 만약에 물적 분할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거 안 봐도 하락이 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지키면서 인적 분할로서 주주도 챙겨주고, 그러면서 이런 상승 추세를 유지하겠다의 강한 의지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추가적인 투자 뭐 이런 것들과 함께 또 강한 집중적인 이제 아무래도 기존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른 사업과 함께 있었다면 그 사업을 떼내고 한 가지 사업에 더 집중하게 되면서 보다 시너지 효과를 통한 매출 증대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반색을 또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지금 이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지금 보면은 현재 인적 분할에 대한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지를 봐야겠죠. 어디에 사업을 집중할 것인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지 내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또 알게 되겠죠. 사실 뭐 이런 거 공부할 필요 없이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에만 투자가 되는데, 우리가 뭐 한 종목만 살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본 게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이렇게 인적 분할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바로 CDMO 때문이다. 그래서 뭐 이유는 셋이라고 하는데, 뭐 이해 상충 우려 해소, 뭐 삼성바이오 에피스 중복 상장 없을 것, 뭐 창립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분할을 통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로 가겠다? 위탁 개발 생산 전문 회사로 거듭나겠다. 실질적인 바이오시밀러 신약 개발 사업의 독립적 성장과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적 분할을 단행하고 삼성 에피솔디스를 신설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최근에 또 따라오는 게 뭡니까? 이 CDMO에 대한 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뭐까지 따라오느냐? 최근에는 이제 미국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디 가겠다? 세계 최대 바이오 컨벤션이 바이오 USA에 참가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수주를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잠시만요. 지금 이거 자료가 제가 하나 준비했던 게 이제 삭제돼 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6월에 이제 바이오 USA라고 이제 이게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스턴에서 개최가 되고요. 여기에 지금 삼성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뭐 하기 시작한다? 참가하기 시작해요. 참가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사실상 뭘 노리냐고 하면요, 이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신규 모멘텀이 또 따라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USA와 함께 늘 얘기했다시피 제약바이오 뭐 이런 컨퍼런스 헬스케어 뭐 나올 때마다 제약바이오주는 또 올라가는 추세였고요. 심지어 이제 거기서 CDMO 수주를 놀리기 위해서 뭐 하겠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대 바이오 컨벤션 바이오로 이제 나오면서 기존에도 12년 연속으로 단독 부스로 참여했습니다. 참가하면서 아무래도 입지도 이제 굳건했지만 여기 추가적으로 지금 더 크게 실적까지 기대하겠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보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미 CDMO에서만 4조 매출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이거 실적표를 살짝 이제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미 작년 매출이 이제 4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CDMO에서만 지금 뭐 하겠다, CDMO에서만 이번 연도 그 작년 매출이 뛰어넘은 상태고요. 여기에 보다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고 더 역량을 집중하면서 수주를 늘리게 되면 사실 뭐까지 기대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실적이 지속적으로 기대가 되면서 이 역시나 주가 견인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역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올라가는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가장 큰 모멘텀의 CDMO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되는 섹터들의 반사이익의 동반 상승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또 뭐까지 따라오느냐, 최근에 보면 중국이 뭐 한다고 해요? 중국이 뭐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하는 거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생물보안법을 다시 수면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물보안법에 대한 재추진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가 안보 강화 움직임이 지금 빠르게 추진이 되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기존의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여기에 대한 안보 관련 법안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기존의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생물보안법 이전에는 이제 중국이 미국으로서의 이런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 기업 124곳 중 79%가 중국에 기반을 둔 CDMO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뭐가 됩니까? 이 생물보안법으로서 중국을 견제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내 CDMO 업체들이 또 대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흐름이 우리나라 국내 제약바이오의 강한 상승 랠리로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온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사셔도 좋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사셔도 좋다라는 거예요. 다만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이런 우량한 기업이 아닌 저가형 스몰캡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어떤 기업이냐, 이엔셀이라는 기업이란 거죠. 실질적으로 이엔셀 역시도 과거 삼성그룹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 추진 소식에 이제 급등을 했던 종목이고요. 급등한 이유가 뭐다? 삼성가에서 이엔셀에 대한 지분 투자 및 지원한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실질적인 이엔셀이 주가 급등했던 부분이고요. 이엔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속적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셀레브레인과 8억 규모 CDMO를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국내 기업과 20억 달하는 CDMO 계약을 체결하면서 꾸준한 뭐가 됩니까? 꾸준한 이 계약 체결 관련되는 이슈, CDMO 관련되는 기업으로서 굳건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ENSA라는 종목이 당장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뭐 하고 있다? 하방 추세 돌파하고 바닥을 잘 다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이 박스권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돌파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전의 고점까지만 가져도 지금 3배,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정말 CDMO 사업 열풍이라든지 제약바이오와 함께 강한 상승 랠리까지 나와준다 하더라도 4배, 5배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